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 뉴딜이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탄소 중립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염현석 기자가 그린 뉴딜 정책 성과와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풍력은 해상과 함께 강원도 태백산맥 인근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보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풍력 보급의 핵심은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생활 터전에 풍력 발전이 들어선 만큼 주민들에게 소득 등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주민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관광 자원도 되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농촌 마을에 이게 관광지가 돼도 실제로 우리인데 들어온 이익이 없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시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전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주민 참여 제도, 또 지자체 주도 사업 형태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 바로 지난해 코로나19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뉴딜입니다. 법령 정비부터 재정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린 뉴딜에 투입될 재정은 9조 3천억 원.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9기가와트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초과한 실적입니다. 계획보다 빠른 재생에너지 확산은 2050년 탄소 중립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적게는 절반 이상, 많게는 70%가 넘어야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부문에 대해서는 2018년 총 2억 6,960만 톤의 배출량 대비 각 대안별로 82.9%에서 100%까지 감축된 것으로 재생에너지는 1안에서는 57%, 2안에서는 59.2%, 3안에서는 70.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지금의 2배가 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다양한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이 목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